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과 함께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XC90인 만큼 이 새로운 변화가 더해진 XC90 역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XC90이 어떤 차량이고 또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이전의 XC90보다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변화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기본적인 체형이라던가 체격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XC90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이 토르의 망치 헤드라이트 디테일은 물론이고 사선으로 그려진 프론트 그릴의 디테일이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더욱더 새롭게 다듬어진 바디킷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플래그십 SUV의 매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테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을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의 전체적인 형태라던가 디테일들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고요. 대신 새롭게 다듬어진 휠 디자인이 이 특별한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후면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다듬어진 부분인데, 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형태는 기존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볼보 특유의 실루엣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볼보 레터링과 차체 형태, 그리고 이 머플러 팁을 숨긴 바디킷 등이 이 차량의 정체성이라던가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더욱더 큼직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UX를 통해서 더욱더 우수한 사용성은 물론이고 이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적용이 되면서 다채로운 기능들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역시 새롭게 다듬어지면서 더욱 우수한 그래픽 경험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 연출 같은 경우는 볼보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유닛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버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의 이 디테일들이 소폭 달라져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스웨덴의 럭셔리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어 패널이라던가 시트의 형상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추가로 달라진 거는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새롭게 배치가 되면서 더욱더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덕분에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한층 더 개선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화를 거친 XC90은요, 국내 시장의 2+, 3+2 구조의 7인승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진 공간 위에 이 패밀리카가 필요한 공간의 여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수동 선블라인드는 물론이고 깔끔한 도어 패널이라던가 수납 공간 등이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는 3개의 시트가 모두 개별적으로 분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의 편의성을 도와주고 있고요. 공조 컨트롤 패널 등 다양한 기능들도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가 3열 체격이 아주 넓은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 3열 공간은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의 기본적인 구성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C90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할 때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분할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더욱더 넓은 공간 쉽게 확보하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C90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 300마력을 내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패키징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기어트로닉 8단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보장해 이 대중적인 그리고 프리미엄 SUV로서 제 몫을 다하는 차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XC90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이 모든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더욱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볼보의 감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사실 최근에 많은 차량들이 이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좀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볼보는 여전히 우드 패널이라던가 이 색상의 활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라운지의 감성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볼보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이 요소들의, 특히 기능 요소들의 매력이 향상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 클러스터의 그 그래픽 구조하고 UI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서 더욱더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더욱더 큼직한 11.2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리하고 이 그래픽이라던가 음성인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 구조에서 좀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볼보의 존재감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봅니다. 그 외에도 인체공학적인 시트라던가 깔끔하게 다듬어진 센터 터널 등 많은 요소들이 이 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워트레인 변화는 크지 않아요. 사실상 동일한 수준인데요.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그리고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서 합산 출력 300마력대의 출력을 내는 이 V6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치적인 출력은 나쁘지 않고 또 체감되는 거동이라던가 차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고출력을 능숙하게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30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은 도드라짐은 없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볼보의 성향 자체 그리고 XC90이 지향하는 바 자체가 압도적인 출력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좀 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패키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개발 방향성이라던가 성격에는 충분히 합당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성능도 준수한 편이에요. 실제로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여러 주행 상황에서 힘이 부족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엑셀레이터 페달 조작에 따라서 전기 모터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출력을 더해주니까 출력을 다시 전개하는 과정이라던가 RPM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그런 엔진에서 느껴지는 저항감? 이런 것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차를 다루고 주행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꾸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사실 선택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강력한 성능, 좀 더 특별한 차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405마력이라는 아주 걸출한 출력을 내는 T8 리차지, 그러니까 PHEV 사양도 있거든요. 출력을 원하시면 그쪽이라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출력 전개의 부드러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모터가 의학스럽게 출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가솔린 엔진의 출력 전개에 약간의 빈틈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전기 모터가 아주 능숙하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합을 이루는 8단 기어트로닉이라던가 AWD 시스템은 말 그대로 대형 SUV에 적합한 패키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의 가장 큰 변화는 생각보다 차량의 거동에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파워트레인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서스펜션 패키지의 큰 차이, 즉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 것이죠. 지금 앞에도 이제 볼보 XC90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차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XC90에는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능숙한 차체의 반응성이라던가 노면 응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의 볼보라고 한다면 약간 기계적인 질감 속에서도 프리미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XC90은요 조금 더 그런 기계적인 모습을 살짝 더 가려주고 기반에서만 느낄 수 있게 하고 주행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한층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섭외를 한 게 아닌데 바로 앞에 이렇게 XC90 구형 모델이 자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차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점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주행 모드도 스탠다드와 오프로드로 나뉘어 있고, 스티어링 감도도 부드러움과 단단함, 서스펜션도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나눌 수 있고, 게다가 에어 서스펜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고의 조절이 좀 더 능숙하다 보니까 승하차 시에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이 탑승의 승하차의 편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분명 차의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볼보에게 아주 좋은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의 수혜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노면 반응이, 그러니까 노면에서 충격이 올라올 때 예전에는 분명 시트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스트레스 요인은 없지만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 캐빈 플로어 바닥을 통해서 그런 노면의 질감이 좀 기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좀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가 더해지면서 한층 더 여유롭고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차의 움직임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만족감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동승자, 2열 탑승자, 3열 탑승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승차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새로운 XC90의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주행을 하면서 고속 주행을 할 때에도 그 안정감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위화감 같은 것도 크지 않고, 사실은 에어 서스펜션이 볼보 차량에 처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량들에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XC90이라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만의 그런 2차, 3차 움직임이 우악스럽거나 너무 길게 이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고 정제된 느낌으로 이 볼보 프리미엄에 좀 더 힘을 더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승차감이 바뀌거나 승차감에서의 확실한 혁신을 일어났다기보다는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을 발휘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우스 윌킨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이점들, 그리고 이 탑승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마사지 시트 등 다양한 요소들에서 더욱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이 볼보만의 프리미엄을 잘 연출하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와 함께하는 이동하는 시간을 약간 휴식의 개념 아니면은 약간 리프레시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한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되어서 역시 우수한 이 차간 조절이라던가 능숙한 속도 및 가감속 제어, 그리고 차선 유지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아주 큰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보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패키징까지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정말 최근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탄탄한 상품성과 이 차량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요소들과 새로운 요소들을 더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다라는 게 이 볼보 측의 설명이죠. 실제 볼보 측에서는 이 정도 패키지에 이 정도 구성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1억 원 이하의 차량은 사실상 이 차가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9,99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1억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패키지와 이 정도의 완성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주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가 흔치 않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다만 약간의 아쉬움들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디자인이 바뀌면서 차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2 플러스 3 플러스 2 구성의 시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차의 체격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그십 SUV임에도 불구하고 3열 공간의 활용성은 조금 떨어지고, 또 3열 탑승 시에는 약간의 그 공간과 거주성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체격이 큰 3열의 플래그십 SUV가 좀 눈에 밟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열 사용 빈도가 아주 큰 분이라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좀 차가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볼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실제로 볼보가 구현하고 있는 방향성은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 꾸준히 판매가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지속적이고 가파른 성장에 흔히 말하는 고객 만족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보는 제품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브랜드적인 부분까지 잘 다듬으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XC90이 그런 볼보의 행보를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거친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을 만나봤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이점은 물론이고요, 에어 서스펜션 패키지, 그리고 볼보만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그런 기능의 매력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플래그십 SUV라는 걸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확실히 이제 아직은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시장에 최근에 대비한 이제 또 다른 경쟁자들과는 조금 좀 다른, 좀 더 예전의 모습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풍성한 상품성에 경쟁 모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역시 역시 이 상승세를 탄 볼보를 맡기는, 볼보를 누군가 억제하거나 막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XC90 함께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